현실이에요. 트럼프 4년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중국을 견제하는 건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데 이게 경제로만 되느냐? 아니거든요. 해상 전력에서 양적으로 이미 밀려요, 미국이. 그런데 주한미군은 지금 육상에 있잖아요. 28,000명. 중국하고 붙어있는 땅에 있잖아요. 일단 중국을 억제하면 중국에 의존했던 대체처가 필요하거든요. 그 대체처로서는 한국이 매력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거다. 트럼프의 파도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 파도 타기 묘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폭풍이죠. 거의 80여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 당일날 바이든 지우기, 민주당 지우기, 민주당과 거의 정반대 노선을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주목받을 만한 게 이제 취임식 당일날 주한미군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김정은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김정은이 뉴클리어 파워를 가졌다, 핵 무기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했죠.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관세, 그 다음에 거래 중심적 동맹관, 불법 이민, 본인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매우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이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기 때와 2기 때의 정책상의 차이는 거의 없죠. 트럼프 재선 캠페인 때도 1기 때 정책 그냥 그대로 베껴왔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2기 때의 차이는 뭐냐면 1기 때의 경우에는 트럼프는 굴러온돌이었습니다, 공화당에.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라든지 측근들이 없었죠. 따라서 기존에 공화당에 있던 라인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라든지 매티스 국방부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트럼프와는 그다지 신분이 있지 않았던 기존의 공화당 계열의 인물들을 주로 포진을 시켰거든요.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공화당하고도 결이 다른 과격한 정책들을 내면서 이 스태프들하고 충돌이 많았어요.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거친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2기의 트럼프는 그때 완전히 다르다. 이미 1기를 경유하면서 트럼프의 많은 새로운 인맥들이 생겼고, 또 1기 이후에 긴 시간을 지나면서 트럼프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2기는 1기와 다르게 충성파로 채웠다. 그러니까 모두 예스맨, 트럼프의 정책에 반기를 들 만한 인물들은 주변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1기 때 했던 거칠었던 정책을 트럼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기 때는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트럼피즘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더 세진, 더 독한 트럼피즘이 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미국 국민들이 찍었죠. 트럼피즘을 선택을 한 겁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여론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친 트럼피즘의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 관세 정책, 이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중단도 이것도 사실은 미국 중심의 제조업, 미국 내에 제조업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공장들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러면 공장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민자 추방 정책도 사실은 저임 노동력을 내쫓는 거거든요. 이것도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 집중을 하겠다고 기대는 있지만 한쪽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죠, 지금. 일단 이 출발은 트럼프가 이제 과감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과와 그 여론의 반응은 또 다른 문제다. 트럼프 2기 때 가장 딜레마는 중국이죠. 미국은 사실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시기부터 중국의 위협이 가장 미국의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시기에는 피보트 아시아 중시 정책, 그리고 리밸런싱, 해외 미군의 전력을 재균형, 아시아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이게 오바마 시대에 시작됐거든요. 그럼 아시아를 왜 중시하느냐? 바로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아시아라는 개념이 인도태평양으로 훨씬 넓어진 게 트럼프 시기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처음으로 나온 게 트럼프 시기거든요. 오바마에서 시작된 중국 견제가 트럼프 1기 때서 확장이 됐고,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지만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지우지 않은 딱 하나가 바로 중국 견제 정책이었거든요. 그건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시 트럼프 2기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게 더 강하게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이미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수성주의 국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낙인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관된 기조는 중국 때리기. 소위 말하면 미국의 정치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놈만 팬다는 전략, 중국을 잡겠다는 전략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느 경우든 외교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트럼프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시진핑과 우정을 강조하고 친분을 강조하고 중국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미국이 중국 때리기는 완화되지 않을 거다. 중국이 충분히 쇠약해졌다.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까지 트럼프는 중국을 때릴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린란드, 덴마크령이거든요. 그린란드의 무력 사용,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 게 좋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이거든요. 그럼 동맹의 땅을 넘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우방인 캐나다를 자신의 미국의 주로 편입시켰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파나마 독립국가거든요. 여기에도 군사적 개입을 지금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안전한 국가는 그 어디도 없죠. 미국의 국익이라고 그러면 동맹도 차이를 두지 않는 피하 고별이 없는 게 트럼프 이기기 때문에 세계가 불안해졌다. 그러나 핵심적인 중국은 명확한 주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중국은 칼날을 피할 수가 없고 나머지 국가는 차이가 없다. 미국 국익 앞에서는 동맹이든 아니든 피하를 구별하지 않고 미국 이기주의를 관철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미동맹은 중요했죠. 지금도 중요하고 과거에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한미동맹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근데 트럼프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맹도 거래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의 착시에서 벗어나야 돼요. 동맹은 서로 필요할 때 주고받을 게 있을 때 있어요. 지금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한미는 주고받을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일방적인 짝사랑은 안 된다. 동맹이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고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삼국지입니다. 거기 동맹은 명확히 나오잖아요. 적벽대전, 총나라, 유비와 송건이 손을 잡고 조조를 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비하고 송건이 전쟁하잖아요. 그렇게 조조의 위협 앞에서 단결했던 유비와 송건이 총나라와 오나라로 나뉘어서 나중에 전쟁하잖아요. 끝까지 전쟁하잖아요. 그게 동맹이거든요. 근데 그 동맹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아니에요. 동맹은 계약 결혼 같은 겁니다. 계약 관계 끝나면 언제든 헤어지는 부부 같은 관계예요. 계약한 상태에서는 서로 혈맹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명확하게 동맹의 본질을 그냥 끄집어낸 것뿐이에요. 바이든은 그냥 그걸 수면 밑에 숨겨뒀던 거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는 동맹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인식을 가져야 된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권 첫날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자, 핵을 가진 건 불법이라고 해서 국제사회가 규제를 가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핵을 가졌으니까 나쁜 놈이고 그 나쁜 놈 손에서 핵을 뺏겠다 이게 아니고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는 거잖아요. 핵이 없는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아니고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일기 때부터 했어요. 우리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죠. 그건 뭐냐? 김정은 핵을 인정해 준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첫날 뭐라고 말했어요?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잘 지내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가 가장 믿는 동맹이. 김정은한테 너 핵 가져도 돼라고 얘기를 사실상 한 거예요. 자,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썼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썼어요. 유엔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무장관 후보 루비오는 뭐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북한에. 이거 우리 목표거든요.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뭐죠?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뉴클리어 파워는 국제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NPT, 비확산 조약에는 핵 보유국을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국가.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이 사람들은 핵무기에 인정받는 국가들이에요. 여기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그때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비핵 보유국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4개의 국가가 몰래 핵을 가졌어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그러니까 북한을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표현한 건 아니에요. 이 5개 국가와 이 4개 국가를 합친 개념이 뉴클리어 파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핵보유국은 아닌데, 그러나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정한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럼 남는 건 뭐겠어요, 이제? 북한의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 이게 바로 핵 동결, 핵 분축론이에요. 현 상태에서 멈추는 거죠. 야, 그만해, 이제. 그 다음에 일부 내놔. 요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건 트럼프 일기 때 이미 하노이에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2018년, 19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명명을 했고,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 중재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 착시였어요.
그때 이미 핵동결, 핵군축론이었습니다. 자, 복귀를 해볼까요? 2017년 9월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합니다. 마지막에 현재까지. 그리고 11월에 화성 15형 ICBM을 고각 발사로 쏴요. 그리고 직후에 김정은이 우리는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어라고 선언해요. 11월에 말에. 그리고 한 달 뒤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그 당시 우리 평창올림픽 했잖아요. 동계올림픽. 축하한다. 우리도 참여하겠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그리고 김여정이 오잖아요. 2월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확보했으니까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핵무기 가졌으니까. 그리고 3월에는 어딜 가요? 시진핑을 만나러 갑니다. 2017년까지 북한에 있는 친중파들은 다 잡아 죽이거든요. 완전히 반중의 길을 걸어요. 씨를 말립니다. 2013년 장성택 친중파의 거두 공호부 처형하고 친중단이 모두 제거하고,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는 김정남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암살하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만나러 간 거예요. 왜? 한국과 미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지금 뒤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달래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 4월에 어떤 일을 하느냐. 4.27 판문점 회담 했잖아요. 4월 일주일 전에 20일 날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ICBM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요. ICBM 우리 더 이상 시험 발사 안 한다. ICBM 미국을 향하는 거잖아요. 미국을 향하는 공격 능력을 확보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겠다, 파괴하겠다. 그리고 폭파했어요, 파괴했어요, 실제로. 이거 뭐예요? 바로 미국에 대한 신호죠. 우리는 더 이상 이게 동결하겠다, 이제. 더 개발 안 하겠다. 핵 동결이죠? 근데 핵군축은 어디냐? 하노이에. 하노이에 가서 영변의 핵단지를 영구 폐기하겠다. 근데 영변의 핵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에 지금은. 일부를 내놓고 자기들의 민생에 저해가 되는 5개의 제재 해제를 해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5개가 사실은 제재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핵군축 일부를 내놓고 제재 해제를 받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의 될 뻔했거든요. 그때 볼턴이 막아서 안 됐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럼 그때 이미 핵군축을 한 거예요. 핵동결. 김정은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겠어요?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핵 능력이 더 고도화됐는데 똑같이 하노이 시즌2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시그널을 보낸 거잖아요. 너 누클리어 파워야. 너하고 잘 지낼게. 이건 핵동결, 핵군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헤그세스, 그 루비오, CVID 환상이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환상이야. 그 얘기는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거 막고 북한 핵 인정해주고. 국제사회도 입장이 똑같아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그런 말 했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세계 원자력 상태를 감시하는 기구예요.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대신 더 이상 핵 문제가 악화되는 걸 막겠다. 그 IAEA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미국 민주당은 그럼 민주당도 그랬어요. 4년 동안 바이든 정부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더니 해리스가 대선 캠페인 때 해리스 정강 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쿼드 장관회의에서 처음 했는데 트럼프 여기서도 완전한 비핵화 뺐잖아요. 지금. 그럼 미국은 왜 그러느냐? 미국의 국익이 중요하지 우리 국익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실적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로 이 문제 가지고 싸운다면 정말 바보짓이죠. 우리는 미국이 필요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이랑 동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 초강대국인 아직도 미국과 동맹이라는 건 얼마나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죠. 그럼 미국은 우리가 필요하죠.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건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데 미국이 지배하는 질서의 수령주의 도전국가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건데 이게 경제로만 되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함정 척수로는 중국이 앞섰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본토끼리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해상에서 싸우는데 해상 전력에서 양쪽으로 이미 밀려요, 미국이. 그런데 주한미군 28,000명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중국하고 붙어있는 땅에 있잖아요. 주일미군은 아무리 많아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상병력으로. 주한미군은 지금 육상에 있잖아요, 28,000명이. 지금 평택 캠프브리스가 본부인데 여기에서 M1A1, M1A2 미국의 주력 탱크나 아브람스 장갑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만일에 엔진 시동 걸고 그냥 쭉 직진하면 한나절도 안 돼서 만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거대한 비수가 되는 거죠. M1A1, A2, 브래들리 장갑차나 이런 것들이 만일에 그럼 이거는 중국한테는 목의 비수거든요. 주한미군은. 북한만 견제하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한미군은 여기에 강력한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한반도에 있는데. 근데 이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시킨다고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주한미군을 대통령 마음대로 철수 못 시키게 유해에서 제동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감축을 못하게.
그 정도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뭐 트럼프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 그건 아니죠. 그나마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의 어떤 광풍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트럼피즘이 광풍을 몰아치기 좀 쉽진 않아요. 왜냐? 의회가 견제하겠고, 아무리 공화당이 다수라 하더라도 의회가 완전히 민심을 거부하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는 주의 권력이 강해요. 주의 자율권이. 그러니까 이런 견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하긴 쉽진 않아요. 일단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 내에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 관세만 갖고 들어가겠어요? 공장들이? 이 제조업 생태계가 양호하지 않은데 왜 중국으로 가고, 중국도 힘들어서 인도로 가고 베트남으로 왜 가는데요? 거기가 저임의 노동력, 그 다음에 이 제조업 생태계가 유리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거든요. 불안하니까. 근데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만들어지겠냐고요, 자기들이. 쉽지가 않죠. 그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을 억제하면 중국에 의존했던 대체처가 필요하거든요. 그 대체처로서는 한국이 매력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도체, 배터리, 이런 첨단 분야, 이런 것들은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거다. 중국은 주저앉히기 위해서 중국의 공급망은 교란시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공급망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의 기회가 올 수가 있죠. 이제 줄 건 줘야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트럼피즘의 특징은 거래 중심적이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은 거래가 되는 거죠. 북핵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스몰 딜, 빅딜이 아니라 CVID형 빅딜이 아니라 이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걸 트럼프한테 받을 수도 있죠. 뭐 자치핵무장, 전술핵 반입,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만 허락하면 협의하면 되는 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거든요.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본 권한. 이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어긋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피즘에서는 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왜냐하면 우리 농축 재처리 권한 준다고 해서 미국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많은 걸 가져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농축 재처리 권한을 가지게 되면 북핵에 대한 최소한의 자유력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도 역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런 대응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죠, 대안을.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현실이에요. 트럼프 4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 적응해야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으니 그 바람을 타야죠. 트럼프의 파도를 타야죠. 트럼프의 파도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 트럼프의 파도를 타는 이제 파도 타기의 묘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슬기롭게 이 내후 외환 잘 헤쳐나가야 되고요. 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때 폐허해서 여기까지 올 줄 알았습니까? 세계가 매력을 느끼는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까? 노벨상을 탈 줄 알았습니까? 세계인들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까? 자,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측면 보지 말고 우리의 긍정적인 저력과 잠재력 그리고 충분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세계 10위권 경제력, 세계 5위권 국방력, 컬처 파워, 문화 파워는 제가 보기에 몇인지 모르겠지만 최정상급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고 다만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자. 서로 다르면 적이 아니고 다른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정치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런 책은 가능한 읽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데 뭐하러 읽어요? 책을 읽을 때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어? 그런 책을 많이 읽으래요. 그럼 내가 나의 확증 편향, 내 사고방식에만 갇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들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서로 차이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코리안 톨레랑스, 이제 관용. 차이가 있는데 같이 살아가는 게 공존이거든요. 차이가 있으니까 적이고 제거하자.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버려야 이 나라의 정치, 시민사회, 문화, 경제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예,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고요. 대동강 TV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